인프라본부 BIM팀 오성민입니다. 2021년 BIM 기초교육 BIM 해외 현황 및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BIM 해외 도입 현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추가돼서 BI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컨스트럭션 2025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 방안으로 건설산업의 스마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BIM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 BSI에 의해서 전체 기준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컨스트럭션 21 운동을 통해 주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 역시 모든 BIM 건축은 의무화가 되고 있으며 표준 저장소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쪽에서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건설기술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켰고 5억 불 이상의 공공발주에서는 IPD 방식을 의무화하여 BIM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BIM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BIM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크로스레일입니다. 영국의 크로스레일은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도 하고 2008년 왕실의 승인 이후 현재 남동 잉글랜드에 건설 중인 총 118km의 철도 노선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관련자와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CD 환경을 기반으로 BIM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CD 환경이라고 하면 Common Data Environment라고 해서 공통 정보 공유 환경을 말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템즈강을 횡단하는 터널을 포함하여 터널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장은 118km에 해당합니다. CD라고 하면 기반으로 한 BIM 설계 적용입니다. CD라 하면 뭐냐면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4개사 이상의 설계사, 30여 개의 협력사, 60여 개의 모듈회사, 500만 개 이상의 문서, 45만 개 이상의 도서, 8,000명 이상의 사용자, 400명 이상의 패드 사용자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통 정보 공유 환경이라고 해서 Common Data Environment CDE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DE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화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 프로젝트를 이 긴 118km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게끔 데이터 호환에 그렇게 구축돼서 한 부분을 말합니다. 전체 공정에 대해서도 CD 환경 지표를 만들어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국제 기준 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 영국에서 왕실의 승인 그리고 국회의회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계가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했을 때 워낙 많은 사람과 데이터가 필요해서 CDE를 구축을 하게 됐어요. CDE를 구축하면서 얘네들은 UK 스탠다드인 BS 코드화 시켜버렸죠. 그리고 설계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각각 단계별 수행해야 되는 절차들에 대해서도 BS 코드로 만들어 나가게 했고요. 그리고 다 만든 이후에 자산 관리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넘기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BS 코드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현재 이 크로스레일은 전체적으로 설계와 동시에 부분 가동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공사 및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자, 예로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동일한 부분이고요. 왼쪽은 현재 현황을 사진으로 담은 부분이고 오른쪽은 BIM 모델링화 시킨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구역을 이렇게 BIM 모델링화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BIM 모델링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 대한 BIM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Government Structure State라고 해서 정부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는 레벨이라는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레벨을 0, 1, 2, 3으로 구분했습니다. 레벨 0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2D죠. CAD에 의한 설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벨 1이라고 하면 2D와 3D, BIM과 2D, 공존하고 있는 병행 설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2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전면 BIM 설계가 되는 거고요. 전면 BIM 설계가 되고 레벨 3로 가면 I자가 붙어서 자동화, AI에 의한 자동화 BIM 설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레벨 2의 단계에 해당하는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조차도 지금 완벽한 레벨 2에 대한 BIM 설계가 되지 않아서 부분 더 세부 계획을 나눠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BIM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영국에서는 빔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모든 국제 기준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S 코드들을 모두 만들어서 IS 코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IM에 대한 스탠다드는 IS 19650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BSI에서 BIM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처음 EIR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Employer Information Requirement라고 해서 발주자 정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주자가 사업 발주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과업 지시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BIM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급자, 설계사 쪽에서는, 설계사든 시행자 쪽에서는 BEP라는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BIM Execution Plan, BIM을 수행하는 수행 계획서입니다. BIM 수행 계획서를 위해서 이제 입찰을 보고 이제 낙찰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BIM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마스터 인포메이션 딜리버리 플랜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스터 인포메이션 딜리버리 플랜을 수립하게 되면 전체 BIM을 어떻게 수립해 나간다가 나오게 되고요.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단계별로 BIM 시행 계획은 별도로 수정이 돼야 되거나 추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BEP는 매 단계별로 지속하여 협상하고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 그제서야 BIM Execution Plan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전체 1년의 과정은 MITP, Master Information Delivery Plan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IM 모델링 중에 Project Information Modeling, PIM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와 이 유럽 쪽은 시행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단 설계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자산을 위한 자산 관련 모델로 핸드오버하게 됩니다. 담당하게 됩니다. 자산 인포메이션 모델로 PIM 모델을 수정하여 수량이나 내역이 모두 포함된 그런 모델을 말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CD, 정보 공유, 공통정보 공유 환경을 구축하게 되고 그 공통정보 공유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교환 표준이라고 하는 COBI라는 시스템을 따라가게 됩니다. Construction Operate BIM Information Exchange입니다. 정보 교환 표준입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IS 코드에 담기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조달 승인 시스템으로 코넷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조달 및 어떤 가이드 그리고 상세 가이드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내용 모든 내용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BIM 학회죠.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여 먼저 BI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기관에서는 GSA Government 정부기관에서 BIM 가이드를 기초를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연방고속도로관리부에서 각각에 따른 기준들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표준을 위해서 오픈 BIM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작성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에서 크로스레일을 수행하면서 처음 설계와 동시에 문서라든지 이런 사업계약 및 관련 문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D를 구성하게 되고, 이 CD를 통해 BS1192라는 체계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BIM 정보전달 체계, EIR, MIDP, BP, CD, AR양과 같은 정보전달 체계 구성을 위해 파스 112-2 기준을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 자산 모델, 자산을 위한 정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교환의 정의라든지 모든 내용을 담은 자산에 대한 파스 1192-3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D에 대해서 공통정보 공유 환경에서 교환을 하기 위한 정보 교환 표준이죠. COBI, Construction Operating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를 위한 이 정보 교환 표준을 BS 코드로 1192-4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BIM은 처음 건축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은 표준화 정립 수립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 크로스레일을 하면서는 토목,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프레드 시트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좀 임시 방편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내용은 파스 1192-5번으로 수립을 하였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제 설계사들 등에 대한 건강 등을 보건을 위해서 1192-6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BS와 파스 코드를 IS 코드로 국제 기준으로 BS에서 전환한 시기가 2018년부터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먼저 PD 19650-0을 제출하면서 변환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CD에 대한 BS1192를 ISO 1960-1로, 그 다음에 파스 1192-2를 ISO 1960-2로, 그리고 SS에 대한 부분을 1960-3로, 그리고 코비에 대한 부분은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템포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확립이 되고 나면 제정을 하기 위해 현재 예정으로 비용만 뒀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ISO 19650-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설계를 마치고, 입찰하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용을 하며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단계로 봤을 때, 처음 저 모든 분야에서는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9650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M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기 전 단계까지에 대한 19602는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용하면서부터는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19650-3이 적용될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 단계별로 정보 교환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코비에 대한 부분인 19650-4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보안과 안전 보건에 대한 부분도 예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BSI에서는 IS 19650을 퍼뜨리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
국제 BIM 협회가 되죠. 빌딩 스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빌딩 스마트는 건축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제 빌딩 스마트에서는 BIM 전체에 대한 것을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픈 브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 아까 미국에서는 오픈 브림이라는 건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제 표준 공용 파일을 위해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 클래시스라고 하는 IFC 형식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위주다가 보니 2x3이라고 하는 형식의 건축 위주의 형식이 먼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토목 인프라를 위해서 점점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4.3까지는 나와 있고요. 추후에 5.0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 클래스라고 하고 빌딩 스마트와 NBIMS가 개발하였고요. BIM 데이터 상호 운용 및 호환을 위해 국제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ISO 16739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 환경을 위한 IFC 2x3이 있고요. 추후 IFC 5까지 하면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BIM이라고 하면 3D의 어떤 속성,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속성,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인데 건축에 대한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정보는 다릅니다. 그래서 2x3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3D 모델링 껍데기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IFC4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렇게 개선을 해 나왔고요. 최종은 IFC5로 해서 만들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표준을 만드는 속도보다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IFC라고 하는 표준이 지금 대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사와 벤틀리사의 제품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IFC라는 형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조차도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BIM 파일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W3C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개발했고요. 이 부분은 HTML 문서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에 편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문서입니다. 그 중에 XML 스키마는 어떤 구조정보 데이터를 추가해서 정의하는 그런 부분을 XML 스키마라고 그러고, 이 XML 중에서도 랜드 XML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쓰시겠지만 측량, DTM, 선형, 횡단 개체를 엔지니어링이 가능할 정도로 표현한 정보 모델로 AutoCAD 11.3D로 출력 가능한 포맷을 말합니다. 지형 데이터에는 GIS, STM, 3SM 등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레인 데이터로는 TIN, DEM, DTM, DSM, 랜드 XML 같은 형식들이 있고요. 그 중에 TIN 같은 경우는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라고 해서 삼각망도를 말합니다. 삼각망도요. TIN은 GIS에서 표면 형태를 나타내는 디지털 수단이고 벡터 기반 디지털 지리 데이터의 한 형태이며 정점 집합을 삼각 측량으로 구성했습니다. DTM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레인 모델의 약자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벤틀리 소프트웨어 양식을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벤틀리 드로잉 파일인 DGM 파일이 있습니다. 벤틀리에서는 모든 벤틀리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은 DGM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경우는 DWD, RBT, NWD 다양한 소프트웨어 별 형식이 있지만 벤틀리에서는 DGM으로 한 개의 파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DGM 파일을 오프할 수 있고요. 다만 제작이나 수정이 각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DGM, BD라든지 IRD, DTM, ALG, ITM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파일들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파일은 DGN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DWG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호환을 위한 DXF, 레빗에서는 RVT, 나비스웍스에는 NWD 등 다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올플랜에서 역시 프로젝트 파일인 PRJ, NDWs, SMT 등등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교환을 위한 형식으로는 이렇게 많은 형식들이 있고요.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DXF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IFC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RAND XML 이런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